안녕하십니까. 세금판다 시즌2 심화반 5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 협약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약들을 맺는데요. 특히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 협약서를 많이 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MOU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MOU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 MOU가 뭔가요? 되게 이제 정식 계약을 하기 전에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향을 뜻을 그냥 밝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이걸 과대 포장해서 의향을 밝히는 걸 갖고 계약서 형태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건데, 이건 자치단체 그 과대 탁상 행정에 놀아나는 꼴이거든요. 그 시민들도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MOU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MOU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인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업에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게 MOU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은 감옥에 계신 이명박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 정권 당시에 MOU 책을 막 엄청 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어떤 기업이 네. 이윤이 나는 사업에 생각이 있다를 밝히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자본은 이윤이 나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하거든요. 그것도 예비 동작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또 비밀리에 하죠. 근데 어디다가 그걸 밝히겠습니까? 이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할 뿐이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몇 해 전이긴 합니다만 모 광역 쪽에 17개 시군을 다 조사해 봤는데, 투자 의향서와 정식 계약서로 가는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MOU가 투자 네. 의향서인데 네. 정식 계약서가 MOA거든요. 네. MOU에서 MOA로 넘어가는 건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자기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향서를 꼭 계약서인 양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발표를 하고, 언론이 여기에 놀아나고, 의회도 이게 뭐 대단한 것인 양 무시하니까 그러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 보면은 단체장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어떤 기업인들이랑 악수하면서 뭐뭐뭐시, 뭐뭐뭐군 MOU 체결 딱 하지만, 실제로 이런 MOU 체결이 MOA,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투자하겠다 꽝꽝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던 지역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형태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실제 계약이 되면 협약을 맺게 됩니다. 네. 의향서가 아니고. 의향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자 서로 합의가 되는데, 저희가 광주에서 몇 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히 이건 특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범벅이 돼 있는 그런 경우를 봤죠.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예정대로 안 했을 때 자치단체가 거기에 맞게끔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독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추진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고, 각종 특별한 혜택들만 온갖 나열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의 어등산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책 광고 맞습니다. 책 광고 맞고요. 선생님, 명저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한 권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책에 나오는 어등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정확히 어등산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예, 이제 어등산 문제는 광주광역시에 그 광산구 쪽에, 이렇게 북부 쪽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광주시에 오랫동안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던 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간 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민간 기업이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광주시가 그 땅을 매입할 때 광주시가 공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시설 이중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또 당시에 몇천 원짜리 땅을 사서 기업에게 그냥 넣어주는 형태가 된 거였죠. 자, 정리해보죠. 광주광역시에서 그린벨트 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땅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 개발할 사람들에 들어와 해서 기업들을 들여온 건데, 그 땅을 굉장히 싼 값에 사서 기업들한테 그냥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강제 수용을 해서 기업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들어올 때 애초에 마스터 플랜대로 다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협약서를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자치단체와 기업이 맺은 협약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끄집어냈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최근 그 제주 개발할 책임지는 JDC와의 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기업이 맺은 협약은 모두 다 공개하는 걸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방정부랑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약서 맺은 게 공개가 안 됐던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공개가 안 됐죠. 선생님께서 4년 동안 그냥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그걸 승소해 내셔가지고 그걸 공개하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상 선생님의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등산 문제에서 기업에서 협약서 맺었던 공개하지 않았던 그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페널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쪽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골프장도 짓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는데 자, 처음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묶여있던 땅에 골프장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공공시설을 짓기로 했다. 네. 당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죠. 그렇죠. 골프장만 지은 거거든요. 아, 공공시설을 안 지었어요? 예, 전혀 지금도 안 지었습니다. 아직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보니까 골프장만 짓고 공공시설 안 지어도 그걸 독려할 만한 페널티 조항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문제는 그거네요.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땅을 그린벨트나 군사보호구역인 걸 해제시켜 준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되는 골프장만 진 거고 나머지 공공시설을 짓든지 안 짓든지 시에서 뭐라고 할 만한 명분이 하나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성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비밀리에 감춰졌던 협약서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까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밀 조항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비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맺은 협약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판례를 만드신 덕분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JDC와의 그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JDC도 그 협약서 내용을 다 공개를 해야겠네요. 문서 목록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 안에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았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보고 있는 상황. 보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지방정부가 이렇게 민간업체를 끼고 이상한 사업을 진행하려는 낌새가 느껴진다면 뭘 해야 되나요? 몇 가지가 있죠. 자치단체가 기업을 끼고 하건 자치단체가 개발을 하려고 하건 네. 가장 근본적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초반 강에 나왔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중복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 심의도 나왔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으면 중앙 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이 정부가 지리산에 산악철도를 놓으려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일부 지금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령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 투자 심의를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산악철도죠? 예, 예. 산악철도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동 알프스 계획이라고 이게 아직 중앙 투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야무야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협약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혜택이 없지 않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그 재난수당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에게는 되게 관공서가 선한 의지로 대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철저하게 대하지만 그래서 그 조항을 완성 못 시켰을 게 충족을 못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피터지게 싸우신 덕분에 공개된 이 협약서 내용에 과연 이 기업들이 실제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시에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F1 사업에 있어서도 건설사로 참여했던 모 건설회사가
전라남도의 특정 지역을 개발하는 업무를 또 맡았거든요. 수의계약 형태로. 이런 건 특혜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 받고 다른 특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손해본 걸 여기서 메꿨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물론 이명 계약으로 속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협약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오고 가는 이런 투자 협약서에도 우리 시민들의 감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찬찬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투자심의를 통과했는지, 이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특별한 혜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기초반 영상 다시 보시고 심화반 영상 다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이상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예산 감시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한 우리나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